자산이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채 좀 넘게 있는 것 같고, 토지는 한 2,000평 정도? 한 4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직장 다니면서 투자도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사업들도 하고 병행하다가 월급 2배 만들고 퇴사한 것 같아요. 제가 원래는 서울에서 초중고까지 다 나왔다가 집이 이제 완전히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좀 힘들어져 있었고, 월세 못 내 가지고 법원에서 문 따고 들어오고, 소위 말하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어머니가 또 힘들어지니까 또 몸이 안 좋아지셔서 암 수술도 하시고 뇌 수술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겨내려고 어떻게든 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영필이라고 하고 유튜브 채널 게으른 연필이라고 운영도 하고 있고요. 부동산 투자도 하고 있고 에어비앤비도 하고 있고 온라인 쇼핑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뭐 어디로 출근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화성 갈 거예요. 화성 가서 이제 토지 공장 임장 좀 하려고 하고요. 사장님, 네. 부동산 투자 이렇게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실례지만 올해 나이가 올해 이제 39이죠. 그러면은 네. 한 30대 초반부터 하신 건데 네, 맞아요. 그 전에는 뭐 무슨 일 하셨어요? 그 전에 그냥 직장 다녔고요. 제조회사에서 회계 담당했거든요. 그때 집이 완전 부도가 난 상태였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직장만 다녀서는 사실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직장 다니면서 투자도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사업들도 하고 병행하다가 월급 2배 만들고 퇴사한 것 같아요. 방금 말씀 중에 네. 집에 부도가 났었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었던 거예요? 제가 원래는 서울에서 서초구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초중고까지 다 나왔다가 집이 이제 완전히 소위 말하는 이제 신용불량자가 된 거죠. 저희 부모님이 두 분 다.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좀 힘들어져 있었고, 월세 못 내 가지고 법원에서 이제 집주인이 소송 걸어서 법원에서 문 따고 들어오고, 그게 거의 20대 중반 후반. 그래서 완전히 나락으로 갔다가 해결을 지금은 이제 한 상태예요. 사장님 지금 네. 퇴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죠? 지금 한 3년 좀 넘었어요. 제가 20년도 12월 31일에 나왔거든요. 36 됐을 거예요. 35, 36. 회사를 나오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투자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계속 병행을 하다 보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수면 시간이 절대적으로 너무 부족을 했고, 그때 당시에 스케줄 보면은 이제 아침 7시에 나와서 한 7시쯤 왔어요. 네. 그럼 그때 임장을 가던가 에어비앤비도 하고 아니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을 하면서 거의 1시에서 1시 반쯤 자요. 그러면 이제 출근하기 전에 한 5시 반쯤에 일어나서 주문 들어온 거를 넣고 이제 출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뭐 집도 많아지고 뭐 부동산도 이것저것 또 생기고, 어느 순간 갑자기 부수입이 월급의 2배를 넘더라고요. 그래서 병행하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나중에는. 회사 관둔다고 할 때 뭐 가족들 반응이나 주변에서는 뭐 일단 어땠어요? 가족들이 반대를 했죠. 왜냐면은 그때 다니던 회사도 사기업이었는데도 정말 탄탄했어요. 월급이 한 300만 원 좀 넘었거든요. 다 떼고. 세후 300이면 그래도 그 나이 대비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았죠. 왜? 어찌됐든 월급의 2배 만들었다고 하니까 가족들도 뭐라고 뭐 말은 못 하더라고요. 회사를 다니시면서 부동산 투자부터 해서 뭐 에어비앤비, 뭐 쇼핑몰 다 하시다가 퇴사하셨다 그랬잖아요. 네네, 맞아요. 회사 다니시는 것도 되게 힘드시고 바쁠 텐데 그쵸. 그렇게 일을 힘들죠. 여러 개를 하는 게 가능했나요? 이게 너무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왔기 때문에 어머니가 또 힘들어지니까 또 몸이 안 좋아지셔서 암 수술도 하시고 뇌 혈관 그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뇌 수술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겨내려고 어떻게든 했던 것 같아요. 궁지에 몰리면은 다 하게 되더라고요. 잠시만, 이거 사장님 3만 원 넣어주세요. 3만 원. 제가 딱 저금리에 차 샀거든요. LPG에다가 이게 이제 차가 중고예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열쇠예요. 이것도. 요즘에 이런 열쇠 보기 힘들죠. 아니 보통 남자 한 30대 중후반 되고 네. 수입도 어느 정도 좀 이제 있으면은 네. 보통 차부터 뭐 그쵸. 바꾸고 싶어 하고 하잖아요. 에. 사장님 뭐 그런 욕심이 없으신 거예요? 보여주는 거에 대한 욕심이 전혀 없어요. 이 패딩도 제 거의 겨울 유니폼이거든요. 맨날 이것만 입어요. 거의 한 3개월 동안 이것만 입는 것 같아요. 네, 수고하세요. 막상 퇴사하시고 나서 위기 같은 건 없었어요? 큰 위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예, 하다 보면은 이제 사업이라는 게 수입이 불규칙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신경이 쓰이고 이런 건 있었는데, 유튜브도 하고 에어비앤비 쇼핑몰도 하지만은 강의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좀 현금 흐름도 일정 부분 분산돼 있고, 그리고 부동산도 뭐 아파트도 있고 빌라도 있고 토지도 2,000평 정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분산을 해놔가지고. 요즘에 보면은 젊은 분들이 이제 사업을 예, 해보고 예. 싶다거나 뭔가 다른 걸 해보고 싶다. 네. 그런 이유로 이제 퇴사를 꿈꾸는 분들한테 해주고픈 조언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회사 다니면서 시간이 없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시간이 없다는 건 거짓말 같고요. 퇴근하고 나서도 짬짬이 그 3-4시간 정도 무언가를 하고, 그리고 주말에도 친구 포기하고 갈아 넣긴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과가 조금 나왔을 때 안정화 단계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업이든지 1년을 돌려봐야 되거든요. 돈 좀 번다고 괜히 이게 내 체질인가 이거보다는 내 가족이 설득될 수 있을 정도의 결과가 나온다. 최소 1년? 저는 그때 퇴사를 하라고 해요. 그 전 단계까지는 저는 퇴사를 하지 말라고 해요. 그냥 나왔다가 재취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죠. 약간 좀 외진 외진 곳인 곳이죠. 것 같은데요? 근데 여기가 땅이 엄청 비쌉니다. 제가 이제 거의 1년에 한 4만 킬로 운전해요. 예, 그러면은 운전하면 피곤하죠. 근데 이렇게 안 하면은 물려요. 특히나 이런 토지 같은 거는. 근데 이렇게 봐서는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몰라요. 처음 오면은. 그럼 알 때까지 와야죠. 알 때까지. 감사합니다. 화성 도착하자마자 네. 바로 임장 안 가시고 뭐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경매도 보다 보니까 실제로 경매 물건 나온 것도 한번 체크를 하고요. 그리고 이 근처의 매물의 시세라든가 최근에 낙찰된 것도 보기도 해요. 이러면서 계속 케이스를 쌓아가는 거예요, 제 머릿속으로. 네. 실례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좀 자산이 지금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한 40억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채 좀 넘게 있는 것 같고, 토지는 한 2,000평 정도? 그렇게 형성하시는데 뭐 대략 한 얼마 정도 기간이 걸리신 건가요? 6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이제 거의 7년 됐으니까 한 6년? 그럼 지금 한 달에 좀 정기적으로 현금 흐름 같은 네, 건 월천 정도? 에어비앤비랑 뭐 쇼핑몰이랑 그 다음에 뭐 강의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자산 형성을 이제 해오시면서 실패한 그런 투자는 없으셨어요? 실패까지는 없었던 것 같은데 기회를 놓쳐서 아쉬운 건 있죠. 예를 들어 아파트 투자했을 때 집을 봤는데 갭 투자 금액이 저랑 안 맞아가지고 그냥 안 했는데 그게 갑자기 수직 상승하고, 그때 당시에 전세랑 매매가 갭이 1,7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안 샀거든요. 2달인가 3달 있다가 1억 3천이 올랐어요. 네.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도 놓쳐봐야 발전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이 뭐예요? 아, 이게 유료 경매지 사이트고요. 예를 들어 오늘 이제 화성을 왔으니까 화성에 있는 지금 공장 경매가 볼 수 있고요. 그럼 화성만 보더라도 지금 한 5개 정도가 있거든요. 그럼 이 정도 가격에 경매가 나왔다라고 보는 거고, 판넬로 그냥 지은 공장이거든요. 근데 이게 13억 정도 된다는 거죠. 이런 판넬로 된 거 한 6개에서 7개 가지고 있으면은 100억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이 공장이 엄청 돈덩어리예요. 와, 근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전세를 끼고 7, 8억짜리 아파트도 뭐 2, 3억에 살 수가 있고 한데 네. 공장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그 돈이 다 그대로 나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공장 같은 경우는 대출이 잘 나와요. 70에서 80%까지 나와요. 많이 나오면 90도 나오는데, 아파트로 치면은 그냥 전세가율 80%짜리 산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사장님 지금은 뭐 하시는 거죠? 아, 여기가 이제 화성이고요. 지금 여기 마도면이라는 데인데, 여기 보시면 뭐 있죠? 이쪽에 그냥 광활한 땅이 있고, 여기 뭐 너무 아무것도 없는데. 그쵸? 아무것도 없죠? 이쪽에 뭐 있죠? 이 반대편 쪽에? 공장들도 엄청 많아요. 이쪽 이런 공장들도 여기가 IC에서 그래도 차로 한 10분 안쪽으로는 되거든요. 그럼 이런 쪽도 수요가 충분히 많죠. 그래서 누가 봤을 때는 이렇게 황활한 지역에 누가 이제 쓰냐고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이런 데를 부동산도 임장 가보시고 골목골목에 있는 공장 가보시면은 공장이 거의 다 차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같은 곳은 무조건 평일 낮에 오셔가지고 한번 상권 파악도 해보시고, 다 일을 하고 있고 공실이 별로 없다, 그러면 괜찮다고 보는 거죠. 이쪽 동네만 하더라도 제가 한 3년 전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평당 300 넘는 데가 별로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기본적으로 거의 350 그 정도로 거의 측정을 해요. 그러면 땅이 1000평이다 그러면은 평당 100만 원만 올라도 10억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물론 이제 강남 건물주도 좋긴 한데, 이런 수도권 외곽 쪽에 이렇게 공장도 저는 되게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파트 투자 보면은 네. 입지에 중요한 요인들이 있잖아요. 네, 뭐 네. 지하철역이라던가 네. 뭐 초중고, 네, 네. 뭐 학원가 뭐 네. 이런 게 있는데, 공장 같은 경우는 네. 주변에 뭐 딱히 보이는 것도 없는데 그쵸. 여기서는 뭐 어떤 거를 좀 주로 보시는 거예요? 인터체인지. 아. 네, 인터체인지에서 가까울수록 좋은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모여 있어요. 네. 돌아다니면 네. 이런 공장 밀집 지역에 하는 게 좋죠. 아, 네. 마치 세대수 많은 아파트가 좋듯이. 그쵸. 갑자기 가다가 네. 공장 하나 떨렁 있어요. 아. 그러면 뭔가 좀 애매하거든요. 나홀로 아파트 같은 개념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공장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하면은 확실히 상권이 좋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차들이 엄청 많이 대져 있는데 네.
또 여기는 뭔가 빈 공간처럼. 아, 여기 아마 안에 적재돼 있는 거 보니까 그냥 창고 용도로 쓸 수도 있어요. 동네에 따라서 외부 작업 많이 하는 데가 있고요. 그냥 단순히 창고 용도로만 쓰시는 데도 있고요. 그러면 그런 거를 돌아다니시면서 동네마다 특징 파악하시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화성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있지만은 김포 같은 데 가보시면은 이제 도로가 좀 작고 이 더 작은 공장이 짜잘짜잘하게 뭉쳐있는 구조거든요. 이 동네마다 특징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동네를 파악을 하면서 여기는 싸고 저기가 좀 덜 싸다. 그럼 그 원인이 뭘까를 계속 분석을 하는 거죠. 저는 최소한 공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최소한 50개는 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임장을 다니시면서 이 근처에 맛집이 많아요. 맛집도 가보시고 카페도 가보시고 밥집도 가보시면서 동네 분위기를 계속 느껴보시는 거죠. 네, 그러다 보면 느끼시는 게 많으실 거예요. 30대 초반부터 부동산 에, 투자 에. 쪽으로 해오셨는데 네네네. 다소 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막 부동산 다니고 투자하러 왔다고 하면 에. 약간 무시하거나 뭐 이런 인식 같은 건 없으셨어요? 무시는 아니고 좀 신기해 하더라고요. 젊은 사람이 뭐 벌써부터 이렇게 오냐. 특히나 토지 같은 경우에는 젊은 사람들이 잘 안 와요. 거의 뭐 40대 이상, 50대 이상 분들이 돈 들고 오시거든요. 저도 맨 처음에 부모님이 집 사주려고 하는 거냐, 초창기에 부동산 투자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근데 뭐 무슨 일이든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부동산 투자도 그렇지만은 무언가 새로운 거를 좀 도전을 해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공장 분위기가 또 다르네요. 그쵸. 저희 아까 왔을 때는 이제 약간 공장이 살짝 모여 있다면은 여기 이게 정면으로 쭉 보시면 공장 단지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산업단지거든요. 그래서 양옆에 보시면 주차가 쫙 돼 있죠. 지금 도로도 되게 넓고, 지금 여기 앞에 트럭만 보더라도 큰 트럭들이 엄청 왔다 갔다 해요. 그럼 결론적으로 이쪽 상권이 물류도 엄청 많이 되는 지역이고 상권 자체가 굉장히 좋은 지역이라는 증거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곳에 최소한 투자를 하면은 물리진 않는 거죠.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차가 엄청 많잖아요. 지금 일단 이 차만 해도 이 직원이 몇 명일까요? 그쵸? 그럼 여기서 나온 소득들도 꽤 많을 거고 이 땅값만 하더라도 장난 아닐 겁니다. 이런 공장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생활하는데 지장은 없을 겁니다. 사장님이 느끼시기에 아파트 투자랑 비교했을 때 네. 공장 투자가 갖는 매력이 뭐예요? 일단은 공장 투자를 제가 얘기하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뭔가 되게 막막하고, 그래서 일단은 진입장벽이 좀 있다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시세 차익이 커요. 아파트가 많이 오른 거는 맞죠, 최근 몇 년 동안. 근데 땅값은 더 많이 올랐어요. 특히나 이런 화성이나 경기도 외곽에 입지 좋은 IC 인근은요 더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이런 산업단지라든가 이런 소위 말해서 수요가 많은 곳에 오면은 경기랑 그렇게 크게 상관도 없고 되게 안정적으로 지가 상승이 돼요. 그리고 경매를 해도 아파트는 경쟁이 확실히 치열해요. 30명 40명씩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은 10명 이상 들어오는 거는 그렇게 많이 없어요. 사장님은 그러면은 아파트보다는 네. 이제 토지, 네. 공장 이쪽으로 좀 더 이제 힘을 주고 계신 네, 거예요? 그쵸. 토지를 공부하다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앞으로도 좀 토지에 중점을 둔 투자를 하지 않을까. 평일에는 이렇게 매일매일 나오시잖아요. 네, 거의 매일 나오죠. 예. 그러면은 주말에는 보통 뭐 하세요? 주말에도 임장 가고요. 주말에도 거의 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특별한 거 아니면은. 그러면은 뭐 일주일에 네. 제대로 쉬는 날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있어요? 잘 없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임장 다니고 현장 다니고 또 이제 수업하다 보면은 새로운 거 가르쳐주고 이런 게 저는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되게 재밌게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춥든 덥든 꾸준히만 하면은 사실 뭐 큰 성공은 모르겠지만은 큰 실패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네. 아침부터 네. 촬영하시느라고 정말 네. 고생 많으셨는데 네. 사장님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거예요? 앞으로도 뭐 지금처럼 뭐 유튜브도 매일매일 하고 있지만은 유튜브도 할 거고,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좀 도움도 드리고, 그러다 보면은 뭐 지금보다 뭐 자산의 규모도 더 커져 있지 않을까.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도 네.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지만 네. 이제 막상 투자는 또 두렵기도 있죠. 하고 네. 망설이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네. 뭐 그런 분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막막하고 답답하실 텐데 그럴수록 좀 소액으로 도전을 해보시고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것도 당연한 거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내 몸으로 많이 부딪혀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가이드라인이 생길 거예요. 내 자신의 가이드라인.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시면 언젠가는 잘 될 거니까요. 그냥 하루하루 겸손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